안녕하십니까. 오늘 2일차 1차 교육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와이프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지?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지?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을 거예요. 책자에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벌써 2강째입니다. 여러분들 1강 교육 이후에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약으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은 크게 양약과 한약으로 나눠집니다. 그 양약은 언제 먹나요? 아팠을 때 먹는 거예요. 한약은 아프지 않으려고 미리 먹는 거예요. 인성교육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인성교육을 1강 때 말씀드렸지만 한두 시간 받아서 내가 변화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앞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성교육의 기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인성교육의 기초는 인성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특성도 알아야 되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런 부분이 교육의 필요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교육의 필요성은 첫 번째는 선생님 생각은 가정에서 교육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학생은 아무리 사회에 나와서 좋은 교육을 받든 할지라도 그 교육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범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성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규칙이 있는 거고 몇 시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배우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규범과 규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에 나온다면, 여기 사회에 나온다 그러면 그 나라는 가치가 매우 좋아질 거예요.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줄 서 있는 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50이 넘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별로 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한 15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줄을 서야 되는 거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줄 서기 시작하는 게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20년 전,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의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언제? 여행을요. 그때 가서 보니까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인성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줄 서 있는 나라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생각하면 강대국이었어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였어요. 지금 물론 빅1, 빅2, 빅3를 놓고 봤을 때 빅1과 빅3는 그 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빅2, 차이나는 지금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빅2가 되어 있느냐? 자본이 많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자원도 많고 지하 자원도 많고 이런 자본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느낀 게 뭐가 있느냐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새롭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 교본이 공자의 책이래요. 공자 말씀을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우리는 근데 후면 경험해가지고 한석분 이야기를 잘 듣나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배워요. 그럼 누구 배워야 해요? 정약용 책 많이 공부하나요?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기껏 두 쪽, 세 쪽밖에 안 나와요. 그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는 사회 변화를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의 국가의 가치 뿌리는 세계 어디 나와도 빠지지 않아요.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하거든요. 뿌리는 빵빵해요. 그런데 뿌리가 너무 깊어서 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자가 어디 가면 뭐가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자는 뭐 남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뿌리가 너무 잘못된 경향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성교육은 극히 어떤 교본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전통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직책이 높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속담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건, 속담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우리들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변은 익을수록 뭐라 한다? 숙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당당해지고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더 거세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문화가 우리 뿌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성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인성 공부하지 않았어요. 원래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성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다녀요. 내가 경제를 배워서 경제 살리를 하다 보니까 인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TV 틀면 뭐가 나옵니까? 맨날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서로 개념이 다르다고. 개념 속에 뭐가 있어요? 이념이 다른 거예요. 네 당과 내 당과의 차이점.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그게 하고 싶은 말대로 하려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전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랬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성교육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국회의원 되지 말라는 법이 있고 누가 시의원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자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근데 자질과 능력 속에는 저는 인성교육을 받은 사람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사를 가는 것도 입사시험을 보고 입사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회사에 또 회사의 룰에 따라서 또 훈련받아야 되고 학교 가려고 그러면 면접 봐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러는데 왜 이 큰 덩치 국가를 다스리는 국회의원이나 시를 다스리는 시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왜 시험을 안 봅니까? 그런 것들이 관행이 너무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해보게 됩니다. 자, 세계화 정보를 우리는 이끌고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 정보통신이죠. 유태인들은 정보통신을 끌지 않아요. 사람을 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끌지 못하고 기술을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명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돈을 벌지 못해요. 한 기업만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국가에 기여를 많이 하느냐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인성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예절을 잘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뭘 해야 된다는 거,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쩌면 인성교육에서 모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목이 아파요. 잠깐 쉬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면 어떨까요?